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챕터 3 들어갔어요. 챕터 3 들어갔는데 어, 지난번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코렉션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expectation이라는 것이 어떤 피지컬 미닝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배운 센터 오브 매스 또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요 잘못해가지고 요 dx까지 포함해서 여기 dx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이렇게 묶으면서 그때는 이렇게 묶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CDF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여기까지죠. 그렇죠. 예. 요 부분이 우리의 PDF에 해당하는 거죠. 참, 또 말을 잘못할 뻔했네. 네, PDF에 해당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커렉트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리뷰를 하면서 시작을 합시다. 네, 이게 글씨가 뭐 이상하다 그래서 좀 진한 걸로 바꿨어요. 까만색 아니면 좀 짙은 파란색 이런 걸로 쓰겠어요. 자, 그래서 리뷰인데 우리가 이 챕터 3에서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즈를 주로 다룬다고 했어요. 무엇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첫 번째는 expectation이라는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그것의 statistical mean 또는 statistical average, expected value 등등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는 우리가 캐피탈 E of X라고 디노트하는 노테이션을 쓰는 이런 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노테이션일 뿐이죠. 그러니까 입력이 맞아요? 네, 또 같은 색으로 하면 또 이상한데. 네. 입력이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expectation operator가 여기 있는데 제가 어떤 y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 출력은 expectation of y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좀 있으면 또 아닌 것처럼 보여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expectation of x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제가 학부 수준에서는 물론 학부 수준에서 메저 디어리를 도입하지 않고 가장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법은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값 곱하기 확률인데 이렇게 CDF의 디퍼런셜을 써서 쓰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두 경우로 나누라고 했어요. 나눠서 discrete random variable일 때는 값 곱하기 그 값이 나올 확률. 그래서 결국 expectation of x는 x 유닛과 같고 또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면 값 곱하기 확률 밀도를 모든 x 레인지에서 적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엄밀히는 요 PDF가 존재하려면 어때요? CDF가 미분 가능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디렉 델타를 도입해서 마구마구 그냥 PDF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요 정의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y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expectation operator가 expectation of y를 제너레이션 한다면 이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다 만약 x라고 쓴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은 뭘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좀 헷갈리지 말자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쓰고 싶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y가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그 y에 대한 값 그렇잖아요. 인풋이 인스텐시에이션, 리얼라이제이션들을 값 곱하기 확률 밀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은 바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여전히 y로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것만 안 변하면 되는 거죠. 제가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커버를 했어요. expectation은 정의되기를 이렇게 되지만 학부 수준에서는 그냥 discrete일 때와 continuous일 때처럼 생각해도 되고 mixed일 때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우리가 define을 하고 나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뭔가 define 하고 나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죠? existence를 확인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만약 exist 한다면은 우리가 어라고 붙여야 되느냐, 더라고 붙여야 되느냐를 확인해요. 즉 uniqueness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existence 자체가 uniqueness를 imply 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수열의 극한이죠. 수열의 극한은 뭐예요? 존재하면 유일하죠. 예. 그런데 존재한다고 유일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4차 함수인데 왜 이렇게 내려갔다가 x축 터치했다가 또 y축 크로싱했다가 x축 터치하고 올라가는 그 4차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가 되게 하는 x값 미니마이저라고 하죠. 미니마이저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유니크한가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사고 체계가 이 과목에서 바뀌어야 될 사고 체계가 뭐냐면 뭔가를 define 하고 나잖아요. 예, define 하고 나면 너무 강렬한 색깔이에요. 뭔가를 define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existence와 uniqueness를 체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10년 후에 벤처를 하다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학교에다 큰 기부를 하고 상도 받고 무슨 총장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다가 문제 기념관 앞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동문 아무개 씨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그런데 디파인 하고 나면 뭘 체크하라고요? 이렇게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버어버 하면 바로 제가 정강이를 걷어차는 수가 있어요. 조인트를 까겠어요. 알겠죠? existence와 uniqueness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훌륭하다. 다음에도 더 기부해 달라. 이렇게. 자, 그런데 사실 이 존재성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해 왔어요. 자, 코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찾아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코시 랜덤 베리어블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로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겠죠? 이거 했잖아요. 뭐 수학의 정석에도 있어요. 심지어 이거 가지고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거. 그런데 이거의 기대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 고등학교 수업을 들은 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 때 좀 쉬운 확률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이것은 대칭이므로 그렇죠? 예, 대칭인 PDF를 가지므로 평균은 0입니다. 그 대칭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적분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값이 양수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PDF를 계산하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x 곱하기 확률 밀도 dx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인티그런드가 양수가 되는 부분과 음수가 되는 부분으로 쪼갠 다음에 각각 적분을 해서 각각이 수렴하면 즉 존재하면 그 합으로 정의를 해요. 적분은 본래.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대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면 알겠지만 0이에요. 0 핵심이. 여기 0부터예요. 절반만 잘랐어요. 맞아요? 0부터 하면 어때요? 이게 x고 x제곱이니까 레이쇼 테스트에 의해서 얘는 x분의 1이랑 마찬가지니까 수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x분의 1은 적분하면 발산해버리죠. 그래서 코시 랜덤 베리어블은 덴서티가 시메트리컬 하지만 y축 중심으로 민이 제로가 아니에요. 그냥 심플리 민이 존재하지 않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기법을 써요. 여기 x 슈퍼스크립트 플러스 x 슈퍼스크립트 마이너스를 써요. 이 과목에서는 슈퍼스크립트가 아니라 오른쪽에다가 바로 플러스라고 쓰면 뭐 우극한 이런 뜻이고 슈퍼스크립트를 쓰면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포지티브 파트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요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더해줘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넣겠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식으로 한다면 먼저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구해서 더해서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존재하고 나면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당연히 유니크하겠죠. 그래서 존재 안 할 수는 있어도 존재하면 유니크해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를 좀 하면 사실 프리뷰가 긴데 프리뷰하고 나면 거의 끝나요. 오늘 좀 진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걸 내볼게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가 노멀, 제로, 민, 유닛 베리언스예요. 그러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를 이 표기법은 지난번에 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y라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e to the x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expectation operator예요. expectation operator.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나와야죠? 출력으로. 다시 얘기해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스탠다드 노멀이에요. 그때 이 expectation operator 인풋으로 e to the x라는 걸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이거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쓰고 얘는 적분 e to the 하면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죠? 얘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우리가 적분할 때는 베리어블을 써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이렇게 쓰고 pdf of x를 곱하고 왜냐하면 이게 값이고 그렇잖아요. 값 곱하기 확률 밀도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맞거든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The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Expectation Operator를 배운 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e to the x라는 녀석을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로 정의를 하고 어떻게 하죠? 얘는 e to the 그러면 이 expectation of y니까 이렇게 써야죠. 맞습니까? 이게 정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은 값 곱하기 그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밀도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x와 그 다음에 exponential 펑션이 주어졌는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과 exponential 펑션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y의 pdf를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본래대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근데 그것을 증명을 안 했어요. 마치 여러분이 어때요? 고등학교 때 수열의 극한을 정의하지 않고 함수의 연속을 정의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다 했잖아요. 엡실론 델타, 엡실론 n 뭐 이런 거 전혀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은 극한을 정의한 적이 없으면서 극한을 얘기하죠, 수열에. 함수의 연속을 정의한 적이 없으면서 연속을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이런 expectation을 구할 때도 그 fundamental theorem을 증명하지 않고 그냥 막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목에선 증명할 거냐? 안 할 거예요. 대학원 과목에서 증명을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증명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fundamental theorem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요 g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매핑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를 좀 자세하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이 자, 스탠다드 노멀이 있어요. 스탠다드 노멀이. 그러면 PDF가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벨 쉐이프드 커브가 나오죠.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겠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해요? 얘를 가지고 뭘 하죠 우리가? 네, 이렇게 이제 e to the x라는 그러니까 y equal e to the x라는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에다가 이번에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x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똑같이 잘 축을 맞춰서 같은 스케일로 e to the x를 그려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를 repeated trial로 계속해서 제너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하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좀 많이 찍히고 맞아요? 많이 나오고 여기 좀 적게 나오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매핑 룰은 어떻게 해요? 이 값이 나오면 요걸로 매핑을 해주고 맞아요? 그게 함수잖아요. 이 값이 나오면 요걸로 매핑을 해주고 맞습니까? 여기 1이죠. e to the x니까. 네. 이 값이 나오면 요걸로 매핑을 해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매틀랩으로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100만 개를 제너레이션 하면 뭐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비슷할 테지만 어쨌든 여기가 촘촘하게 나오고 이게 듬성듬성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e to the x가 양수니까 이번에 어떻게 돼요? 여기 이게 y가 양인 데만 찍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지금 확률이 절반인데 그게 여기 찍히니까 y 기준으로는 요 선, 그러니까 y는 1이죠. 1 기준으로 어때요? 만약 우리가 좀 이상하지만 위로 이제 화면 위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그리니까 이쪽으로 좀 이상하게 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Z축이라고 합시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요 덴서티는 어때요?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요 테일은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e to the x일지라도 어때요? 이게 점점 적게 나오면서 어쨌든 굉장히 큰 값이 나오긴 하겠죠. 네. 하여튼 어쨌거나 약간 요런 모양이 될 거라고요. 맞습니까? 네. 감은 잡았어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아웃풋 Y의 PDF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거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구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자고요? 바로 여기서 랜덤 퀀터티가 x니까 어떻게 하냐면 x의 PDF를 곱해서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펀더멘탈 디어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요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물론 구하는 것은 중요해서 우리 섹션 3.4인가요? 거기서부터 구하는 걸 계속해요. 네. 일단은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어블 x에 x가 있을 때 expectation of x 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x 제곱의 PDF를 구해야 되나요?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펀더멘탈 티어렘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x가 랜덤 퀀터티니까 x 제곱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잘 기억을 하세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 안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이제 확률 Probability Theory 챕터 1이잖아요. 우리가 챕터 1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Probability Space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Conditional Probability 정의하고 어떻게 했죠? 네, Total Probability Formula와 Bayes Formula, 그 다음에 Independence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CDF, PDF 정의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Conditional PDF, CDF 정의하고 맞아요? 네, CDF에 대한 일종의 Total Probability Theorem 유도했고 PDF에 대해서 일종의 뭐 Total Probability Theorem 유도했고 뭐 이런 거 다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Expectation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Expectation은 아까 피지컬 미닝이 뭐라고 했죠? 제가 물리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Center of Mass 또는 Center of Gravity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Expectation도 여러분이 그냥 막 계산하다가는 알겠어요? 이번 퀴즈처럼 낭패를 겪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근데 좀 어떤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뜻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원 선상에 어떤 매스들이 있었다고 해봐요. 포인트 매스들이 x1 여기다가 뭐 x2 자리에 m2가 있고 x3 자리에 m3가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센터 오브 매스를 찾아라 그러면 찾으면 되죠. 그 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데 내가 요거를 부러뜨렸어. 이렇게 제가 부러뜨렸어요. 요쪽에 이제 요쪽에 x4, x5, x6 이런 데다가 다 있었는데 제가 부러뜨려 먹었어요. 자, 그러면 요 잘라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b라는 값으로. 그래서 x equal b 이하에서만 이제 포인트 매스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캐피탈 B라는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뭐 이 B라는 이벤트가 이렇게 됐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딱 이 문제죠. 그렇죠? 예. 요런 상황에서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수없이 나오는 이상한 익스펙테이션 이런 거를 그냥 단지 이상한 심볼들 뭐 이런 걸로 생각 안 하고 노테이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피지컬 미닝을 느끼면서 풀 수 있게 돼요.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다 나은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라는 것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랜덤 베리어블 x의 expectation인데 예를 들면 그냥 뭐 n승을 해요. 또는 평균을 뺀 다음에 뭐 n승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대학원 가면 더 배우는데 학부 때는 요 정도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non-central moment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central moment라고 하는데 민을 빼서 그래요. 참고로 이렇게 x바라고 쓰면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랜덤 베리어블에. 그 다음에 또 expectation과 관련해서 이니퀄리티들이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마코프 이니퀄리티, 체비체프 이니퀄리티, 체비체프, C로 쓰기도 하고 뭐 T가 나오기도 하고 아직도 표기법을 잘 모르겠어요. 천오프, 뭐 젠슨 이렇게 있는데 젠슨, 천오프는 아마 몰라도 될 것 같고 마코프랑 체비체프는 확실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expectation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랜덤 베리어블을 fully characterize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랜덤 베리어블 x를 우리가 full로 묘사하려면 완벽하게 묘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본래는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와 measurable function 맞습니까? 또는 뭐예요? 또는 induced probability measure 또는 CDF 또는 PDF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디제너릿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면 그러니까 포인트 매스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달나라에 가 있지 않는 녀석이라면 항상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는 게 존재해서 얘가 랜덤 베리어블의 스태티스티컬 프로퍼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나타내요. 반면에 이제 요거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인데 여기서 말하는 m은 모멘트는 여기 나온 요 모멘트예요. 모멘트와 관련이 되는데 이것도 많은 경우에 이 full description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아까 말을 했듯이 코시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예, expectation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expectation도 x to the 1이니까 x raised to the power of 1이니까 모멘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존재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보다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보다 펀더멘탈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왜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다수가 확률 및 통계 수업을 들었고 여러분들의 다수가 여러분의 절대 다수가 확률 및 통계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다수가 고등학교 때도 심지어 확률 및 통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먼저 주고 여러분이 헷갈려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뭔가 빼먹고 은근슬쩍 넘어간 거 이런 걸 좀 강조해 주려고 이런 순서를 취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제가 어떤 말을 했었죠? 예, 이건 책에 나온 문구예요. 제가 위에는 제가 더 쉬운 거고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probability density가 A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무한대 움직이나 플러스 무한대 움직이나 이게 그 뜻이죠. A를 중심으로 무한대래요. 죄송합니다. X만큼 오른쪽으로 가나 X만큼 왼쪽으로 가나 probability density 값이 똑같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러면 A가 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그젠플이 뭐였죠? 발레가 뭐였어요? 코시
랜덤 베리어블. 맞습니까? 1 over pi 1 minus x 스퀘어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덴서티로 되는 코시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 어떻다고요? 예, 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민이 존재할 때 덴서티가 시메트리컬하면 그 포인트 오브 시메트리가 바로 expected value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 y의 expectation은 반드시 어떤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 아무거나 그렇죠? y가 아니라도 돼요. 하나에다가 density 펑션을 곱해서 요 아규먼트에 해당하는 요 오퍼란드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density 펑션을 곱해서 적분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density를 쓰기 싫으면 CDF를 쓰면 되죠. 이렇게. 네. 이 부분은 안 쓰기도 하는데 너무 뻔할 때는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어떻다고요? 만약에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매핑 아까 봤었죠? 정규분포를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매핑하는 거 했었잖아요. 참고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랜덤 베리어블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로그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로그 노멀. 예.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본래대로 하면 이 인풋 녀석 요 g of x라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것도 뒤에서 배워요. 이 책의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했죠. 얘를 y라고 놓고 본래는 어때요? 요 y의 pdf를 구한 다음에 어때요? 인티그랄 어떤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 그 다음에 pdf of y as a function of the integration variable, the integration variable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x가 랜덤 퀀터티니까 x의 pdf로 바로 곱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g를 그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 지금은 뭐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막 반복하는 것 같아서 짜증내고 있잖아요. 네, 중간고사 때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나 이걸 써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막 저거를 틀림없이 expectation 안에 있는 녀석의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기어코 구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시간을 다 쓰면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나와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네. 자, 어쨌거나 물론 이 펀더멘탈 티어렘을 증명하는 것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나오는데 학부 때는 할만해요. 학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좀 스코프 다운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을 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야, 뭘 해와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다음번 이제 교수님과의 미팅 시간에 가서 못했습니다. 어려워서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심플리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로라도 바꿔서 풀어가야 돼요. 해결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심플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못하니까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만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포인트 매스들이 이렇게 있는 x의 pdf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펑션으로 간단하게 익스포넨셜을 그릴게요. 제가 매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 2에서 각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e to the x로 매핑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히스토그램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랜덤 베리어블 y는? 네, 랜덤 베리어블 y는 어떻게 돼요? 네, e to the 마이너스 1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e to the 1일 확률이 4분의 1이고 e to the 2일 확률이 4분의 1인 또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y의 expectation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그마 여기서 i는 1에서 3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풀었으면 어때요? 자, 값 곱하기 확률 더하기 값 곱하기 확률 더하기 값 곱하기 얼마예요? 확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시그마 e to the xi p xi 그 다음에 px xi i는 1에서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식이죠, 이식. 맞습니까? 그래서 펀더멘털 티어렘을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너무 당연해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나 mixed일 때 조금 복잡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너무 당연한 것을 잘 확인하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이걸 왜 하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요. 자, 보세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a 배를 해요. 그것의 expectation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거 비슷한 거 다 했거든요. 고등학교 책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이렇게 써요. 자, ax니까 자,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 대문자 x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제 랜덤이 아니니까 어떤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 x로 바꾸고 그다음에 x가 랜덤 퀀터티니까 그것의 덴서티를 곱해 주는 게 얘니까 a를 그냥 인티그레이션 밖으로 뽑아내면 이것은 a 곱하기 expectation of x네. 너무 당연하네. 맞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는데 이제 제가 요걸 하라고 해요. expectation of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이 책이 약간 문제가 뭐냐면 아주 고민해서 순서를 정제해서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네, 지금 two 랜덤 베리어블즈는 다음 챕터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증명하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합을 y라고 정의한 다음에 y의 pdf를 구해서 맞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네. 그런데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되겠지. 뭐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학원 수준에서는 expectation을 다르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이 지루해하는 학생들 때문에 제가 이거 다 배웠는데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대학원 레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에서의 outcome 오메가를 S를 measurable function으로 매핑하는 그 measurable function이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요 S는 우리가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의 sample space예요. 그 다음에 요 P는 underlying probability space, 그러니까 S event space, 그 다음에 probability measure 할 때 그 probability measure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스틸처스 인티그랄 비슷하게 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사실 그 다음은 쉬워요. A 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A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적분이니까 A가 그냥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두 랜덤 베리어블 더했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여기만 바꾸면 오면 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expectation이 expectation, sum of expectation의 sum이 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학부 때는 그렇지가 않고 하여튼 지금은 당장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요. 근데 어쨌거나 학부 수준에서도 증명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이따가 이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expectation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argument의 스케일을 하면 expectation도 스케일이 되고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합의 expectation은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의 합이다. 이까지만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conditional expectation인데요. 우리가 이벤트 B를 어떤 보렐셋으로 정의를 해요. 우리가 리얼 랜덤 베리어블을 말하고 있으니까 B는 예를 들면 자꾸 바꾸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B는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생겨 먹은 인터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터벌을 주고 그렇죠? 인터벌을 주고 그러니까 X가 여기 속한다는 게 B겠죠. 그렇죠? B는 이런 집합이겠죠. 알겠어요. 정확하게 합시다. X는 리얼 넘버고 이렇게 속하는 맞습니까? 자, 그래서 표기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X가 B에 속하는 이벤트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근데 말했지만
이 확률 시간에는 그 무수히 많은 abuse of notation을 해요.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conditional expectation이라는 걸 할 거예요. 어떤 이벤트 B가 일어난 상태에서 X의 expectation, 그것은 정의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랜덤 퀀터티 인풋은 X잖아요. 그래서 X의 density인데 컨디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표기법을 안 쓰고 어떻게 이 표기법을 썼나요? 예, 이 표기법을 썼죠. 그런데 다른 표기법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사실은 이 표기법이 더 좋은 표기법인데 그렇잖아요. B가 일어난 상태에서 또는 B가 일어난 컨디션이 주어진 상태에서 X를 우리는 생각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PDF는 어떤 것의 뭐 이렇게 쓰지 사실 뒤에 쓰는 것은 이거는 아래 첨자에 대문자가 들어가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이게 훨씬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뭐냐면 컨디셔널 PDF를 곱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컨디셔널 PDF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한 가지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X가 B 이하인 이벤트가 일어난 상태에서의 컨디셔널 PDF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지난번에 했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뭐 어떻게 됐었어요 이게. 실제로는 컨디셔널 CDF를 구하고 맞습니까? 그것을 미분해서 구했죠. T에 대해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지금 와서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x 곱하기 뭐예요? 요 녀석이죠. 근데 요 녀석이 conditional PDF of x given x less than or equal to b인데 그게 요 녀석 그게 이제 요 녀석이 아니라 요 녀석이 되죠. 요 녀석.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어때요? 당연히 b가 x가 b 이하라고 했으니까 density는 없어야죠. 거기는 안 나타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적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피지컬 미닝이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죠. 이렇게 자가 있었는데 여기 매스가 포인트 매스가 줄줄이 있었는데 제가 B 지점에서 부러뜨린 다음에 어때요? 남은 부분만 가지고 자 여기 센터 오브 매스 어떻게 되니? 한 바로 그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인터프리트를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양쪽을 부러뜨려서 가운데의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는 기기묘묘한 문제들은 호목에 다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예요. 이 모멘트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학부에서는 two types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예, 실제로는 더 있어요. 예, 두 개가 더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오리진, 그러니까 오리진이 뭐예요? 이게 원점이죠, 원점. 예, 우리가 이렇게 좌표축 만들 때 이게 0이라고 쓰면 안 되죠. 대문자 O를 써야죠. 예, 오리진이라는 거예요. 오리진. 예, 원점. 예. 오리진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가 있고 평균 이 녀석도는 이렇게 쓸 거예요. 예, x바를 기준으로 한 모멘트가 있는데 이것을 non-central 또는 non-centralized 모멘트 이것은 central 모멘트 또는 centralized 모멘트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것들을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가 non-central 모멘트들을 정의를 하는데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의 n승이에요. 그래서 nth order non-central 모멘트인데 많은 경우에 non-central일 때 non-central이란 말을 이제 삭제하고요. central일 때는 말을 해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nth order 모멘트라는 것은 그냥 expectation of x to the n이다. 참고로 제가 몇 번 읽었지만 이것은 어떻게 읽죠? 이거 x to the n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x raised to the raised to the power of x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x 아이고 잠시만요. x raised to the power of n. 네. 이거 줄여서 x to the n 이렇게 읽죠. 이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국제 컨퍼런스 가서 발표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연구 성과를. 근데 딱 읽으려고 하는데 EXN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막 일어서서 나가요. 정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좀 프로페셔널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을 쓰세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아까 펀더멘탈 디어렘은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 x to the n의 디스트리뷰션 PDF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냥 x가 랜덤 퀀터티니까 이번에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 곱하기 덴서티로 하지 말고 어때요? 마치 이것이 x to the n이라는 오브저베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것처럼 해서 x to the n을 여기다 쓰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싹 바꿔요. 이렇게. 그 다음에 랜덤 퀀터티가 x였으니까 x의 pdf를 곱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이 펑션들의 트랜스폼을 배웠잖아요.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떤 거예요? 어떤 타임 도메인 펑션 x of t라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t라는 것을 곱해서 t에 대해서 적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오메가를 바꾸면 다른 값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것을 새로운 함수로 바꾼 거죠. 마치 여러분이 어떤 디리버티브 어떤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x의 펑션으로 봐서 도 함수를 정의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x를 트랜스폼 한 것였던 것처럼 이거는 뭐예요? 이번에는 확률 밀도 함수를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뭘 곱해서? x의 n승을 곱해서.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오메가를 바꾸면서 트랜스폼을 했잖아요. 여러 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x of 뭐 j 오메가, 어떤 때는 뭐 x of 뭐 오메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불렀듯이 얘도 x 서브스크립트 n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 서브 n에서 자 m 서브 n에서 m0는 어떻게 되죠? m0는 0승이니까 1이죠. 이거는 언제나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 다음에 m 서브 1은 뭐예요? m 서브 1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이죠. m 서브 2는 어떻게 돼요? m 서브 2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x 스퀘어드.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 막 신나가지고 대학원 수업인지 학부 수업인지 막 생각도 안 하고 막 가르쳤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홈워크로 냈었거든요. 어떤 넌 네가티브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뜻은 이렇게 돼요. 확률이 1이다. 넌 네가티브의 확률이 1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이 n 소드 모멘트를 이상하게 좀 쓸 수가 있어요. n 소드 모멘트를 n times x raised to the power of n minus 1 한 다음에 complementary CDF를 곱하고 적분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고 적분 구간은 당연히 0에서 무한되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M1 입장에서 보면 n이 1일 때 보면 이렇게 써지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뭐 엑스트라 포인트를 줄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퀴즈는 망했다. 그래서 엑스트라 포인트를 어떻게 얻어야겠다. 그러면 해서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말했지만 두 개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빠진 게 뭐냐면 이것도 대학원에서 하는데 absolute moment라는 게 있어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 절대값 취한 다음에 n승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요거는 학부 때는 다루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모멘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리언스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서 평균을 빼요.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해서 기대값 취한 게 뭐였죠? 그게 베리언스였죠. 여러분이 정의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데 그걸 일반화한 거예요. 베리언스를. 그래서 n승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뮤를 써요. 뮤를. 그러니까 참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책은 또 다른 노테이션을 써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자, 뮤 제로는 얼마? 뮤 제로는 1이죠. 그렇죠? m 제로도 1이고 뮤 제로도 1이죠. 자, 그 다음에 뮤 1은 얼마일까요? 뮤 1. 뮤 1은 이게 1승이니까 기대값 빼기 기대값이라서 0이죠. 맞습니까? 자, 뮤2는 뭐죠? 뮤2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리언스죠.
맞아요? 그럼 그것만 있겠어요? 당연히? 더 높은 숫자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 유명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이 absolute moment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센트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을 빼서 절대값 취해서 n승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대학원에서 만나는 순간 저희 뭐랄까요, 고등학교 시간에 있었던 어, 일이 생각나서 울 뻔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제가 감격해가지고. 고등학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중학교 시간에도 통계를 좀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물론 어떤 표본이 있고 표본에서 샘플링 한 다음에 뭐예요? 그 샘플들의 뭐 분산을 계산하고 뭐 이러는 거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평균은 전체 분포를, 그렇죠? 전체 분포를 대표하는 값이고 분산은 그 대표 값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미국의 대학원을 가서 영어가 짧아서 질문을 못하게 되기 전까지는 정말 저를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너무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다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교 분포가 있다고 해봐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낼 거면 평균에서부터 그 거리를 가지고 뭔가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제곱을 하느냐? 난 이해를 못 하겠다. 제곱을 해놓고는 또, 이게 분산인데, 분산 값이, 이 표본의 유니트와 달라서 다시 스퀘어 루트를 한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한다. 왜 그러냐고, 그냥. 이거 일승하면은 x의 단위가 그대로 나오지 않냐고.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도 뒤지게 맞았어요. 여러분 때랑 달라요. 그냥 선생님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날은 다 나와 해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대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안 쓰는 이유는 좀 지저분해요. 저게 계산이 깔끔하게 안 되고 나중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보면 알겠지만 도움이 안 돼요. 저게 별로. 근데 어쨌거나.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계속 빼먹은 게 있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요 인터프리테이션, 피지컬 미닝이 뭐냐, 익스펙테이션 그러면서 센터 오브 매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했던 말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x축상에서 포인트 매스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x1이라는 자리에 m1이 있고 x2 자리에 m2가 있고 할 때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라는 것은 예를 들면 x가 센티미터 단위면 센터 오브 매스도 당연히 센티미터 단위로 나와야 되겠죠. x바 센티미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센티미터 단위인 x들 곱하기 전체 질량분의 질량에서 여기가 유니트 리스고, 맞아요? 유니트 리스고. 따라서 얘의 유닛이 얘의 유닛과 같아지잖아요. 맞아요? 익스펙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죠. 익스펙테이션에서도 어때요? x가 지금 우리가 그냥 수식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유닛 단위 또는 뭐 디멘션이라고 해도 되지만 디멘션은 좀 다른 용어니까 유니트라고 할게요. 유니트를 생각을 안 하지만 x가 유니트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기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런데 덴서티는 단위가 없거든요. 얘 유니트 리스라고요. 그래서 x의 유닛이 익스펙테이션의 유닛이 돼요. 자, 이걸 보고 베리언스에 대해서 다시 봅시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질문했다가 죽을 뻔했다고. 저는요, 한번 말 안 들었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붕 날라서 칠판에 부딪힌 적도 있어요. 여러분 못 믿겠지만 날라가서 칠판에 부딪혔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베리언스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어땠었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의 유니트의 제곱이에요. 알겠어요? 또는 x 제곱의 유니트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너무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저기 m의 n, 그다음에 뮤의 n을 위해서 정의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때요? n이 커지면 xn승의 유니트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맞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면 n승 근을 취해줘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것을 찾는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베리언스의 포지티브 루트로서 사실은 이 디스퍼션을 나타내는 하나의 값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어와 우리말 차이인데 우리는 관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언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오해가 많아요. 제가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니크니스 문제에 대해서 매우 약하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관사를 안 써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영어로 된 수학 책들을 볼 때 있잖아요. 뭐 공학 수학 책이든 선형대수든 아니면 뭐 해석학 책이든 보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 한참 지나 보니까 잠깐 이게 유니크한 거였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책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의가 그냥 더로 정의가 돼 있어요. 예. 뭐뭐뭐를 더 오브 뭐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유니크한 거구나. 책에서 일일이 define하고 existence, uniqueness 안 하지만 exist 하고 나면 유니크하구나. 유니크하니까 이 사람이 덜하고 정의를 했구나. 그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디스퍼션을 나타낼 수 있는 퀀터티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베리언스도 될 수 있고 맞습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될 수 있고 또는 여기서는 보면 어때요?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 제곱해버리면 베리언스가 또 되죠. 그렇잖아요. 절대값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 1승일 때도 될 거 아니에요. 얘도 디비에이션을 나타내는 민으로부터 얼마나 디스펄스 돼 있느냐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값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대표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였죠.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이 베리언스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기에 x x 바의 제곱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개하면 어때요? 전개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많이 했듯이. 예,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expectation 오퍼레이터가 뭐라는 걸 이용하죠?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다 해왔어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요 각각의 텀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썸 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래 스텝대로 하면 여기에 expectation of x, 저는 컬리 브래킷을 좋아하니까 x 제곱 제곱 더하기 expectation of 마이너스 2x 바의 x 더하기 expectation of x 바 스퀘어 이렇게 써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뭐예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걸 이용하면 뭐예요? 이게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거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Deterministic number는 Spatial Random Variable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과목에서 나중에 랜덤 프로세스, 즉 어떤 continuous function 또는 discrete time signal의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막 expectation으로 돼 있어요. 그걸 배운 다음에 제가 기말고사에 뭘 냈냐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주고 파워 스펙트럼 구하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왜 안 가르쳐주고 풀라고 하십니까? 근데 뭐라고요? 모든 디터미니스틱한 것은 스페셜한 랜덤 썸띵이다. 예를 들어서 얘가 상수지만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랜덤 베리어블인데 어디에 디렉 델타 이렇게 돼 있는 덴서티를 갖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고 났더니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식이 있죠. 고등학교 때도 했던 variance of x는 x 제곱의 기대 자꾸 이 컬리 브래킷 x 제곱의 기대값 빼기 x의 기대값의 제곱 이 말이죠 이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x 제곱의 유니트, x의 유니트에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유니트죠. 그래서 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이 보기 싫어하는 거지만 자, 이건 이제 정규 분포거든요. 정규 분포고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에 보면 이제 통계 쪽에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몇 시그마는 95% 뭐 이런 거 있잖아요. 95%, 99%, 99.9%로 가설 검증하는 거 있잖아요. 가설 검정. 어떻게 되죠? 95%가 정규 분포에서 요 안쪽에 95% 있게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그마가 뭐였어요?
뭐 1.96, 2.5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좀 타이핑 좀 쳐봐요. 자, 가장 먼저 타이핑 치는 학생에게 제가 가산점 준다고 하면 또 욕할 테니까 좀 쳐봐요. 어떻게 타이핑 해봐요. 채창에. 95%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그마 안에 있는 거였어요. 기억 안 나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에 95.45니까 이게 1.96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다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99.9는 2.5 얼마였던데? 2.5 얼마였어요? 기억나는 사람 좀 쳐봐요. 타이핑 좀 해줘봐요. 저 다 까먹었어요. 2.58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1900 언제 수학의 정석 통계 부분을 마지막으로 펴봤겠어요? 예. 1989년에 마지막으로 펴봤어요. 기억 못하는 것도 당연해요. 99.9%는 얼마예요? 99.9는 3점 얼마인데? 뭐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정규 분포일 때이고 다를 때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x가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근데 뭐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어떤 임의의 랜덤 베리블이 있어요. 임의의 랜덤 베리블. 근데 걔 민으로부터 시그마 바깥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1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바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규 분포라면은 여기 있는 거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이 확률이 얼마쯤 되는지 말할 수 있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PDF를 모르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럼 2 시그마를 하면 뭐1 시그마나 2 시그마나 3 시그마나 할 말 없기는 똑같아 라고 하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그 중요한 게 뭐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니퀄리티가 마르코프 이니퀄리티와 체비체프 이니퀄리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어떤 뭐 A A 값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여기는 등호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넣을 때 뺄 때도 막 복잡한데 일단 이 과목에서는 다 넣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확률 값이 나오겠죠. 0에서 1 사이. 그렇잖아요. 0이나 1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0에서 1 사이인 어떤 값을 내겠죠. 요런 꼴의 부등식 이니퀄리티즈를 우리가 유도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몇 개를 배운다고요? 2개. 마르코프, 체비체프 이렇게 배우는데 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뭐 스큐니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학부에서는 굳이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모멘트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 베리언스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센트럴, third order central moment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스큐라고 불러요.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찌그러졌냐를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단위가 x의 유니트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건 유니트 리스죠. 왜냐하면 시그마 오브 x가 x의 유닛과 같잖아요. 그것을 3승한 것과 뮤의 3승은 x의 유닛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니트 리스가 돼요. 이것은 스큐니스라고 해요. 스큐와 스큐니스는 달라요. 분자에 일단 스큐가 들어가는데 스큐는 어떻게 보면 스큐 나누기 1이고 스큐니스는 스큐 나누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3승 이런 거죠. 이거 말고도 여기도 있지만 뭐 커토시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이름 붙은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세요. 지금은. 그리고 스큐니스와 커토시스는 둘 다 유니트 리스 퀀티티예요.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나눠놨는데 이거는 뭐 잊어버리시고. 자, 마르코프 이니퀄리티예요. 마르코프 이니퀄리티가 정말 신기해요. 아까 보세요. 아까는 어때요? x에서 x바를 뺀 다음에 절대값이 뭐보다 큰다는데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는 약간 그것보다는 좀 못해가지고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말을 해요. 즉 어떻게 된다고요? 히스토그램을 여러분이 그린다면 여기서만 이렇게 뭐 되겠죠. 또는 PDF를 그린다면 맞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막 제너레이션 100만 개, 1000만 개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10의 6승계 만들라고 했더니 여러분 컴퓨터가 안 된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예, 생각해보니까 10의 6승이 100만인데 이렇게 샘플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지난번 숙제는 포문을 써가지고 계속 더해가도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코프 이니퀄리티는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에 관한 이니퀄리티인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a를 잡은 다음에요. x가 랜덤 베리어블 x가 요 a 이상 나올 확률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를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x가 a 이상 나올 확률의 어퍼 바운드를 잡는 거예요. 뭐 어떤 값이 뭐 이하이다 하면 어퍼 바운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퍼 바운드예요. 얘가 언어퍼 바운드죠. 이것도 언어퍼 바운드를 주는 그런 이니퀄리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마코프 이니퀄리티나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나 오리지널 폼은 테일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꼬리잖아요. 이런 거를 테일 엔드 또는 테일 프로바빌리티라고 하거든요. 마코프 이니퀄리티는 넌 네거티브니까 저 오른쪽 테일만 얘기하는 거죠. 가우시안 같은 거는 꼬리가 두 개 있는 거죠. 구미호가 아니라 이미호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자, 그래서 테일 앤드 프로바빌리티의 어퍼 바운드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가장 트리비얼한 어퍼 바운드는 뭐겠어요? 1이겠죠. 확률이니까. 확률의 트리비얼 어퍼 바운드는 1이죠. 트리비얼 로어 바운드는 0이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건 좀 지울게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좀 이상한 건데 뭐냐면 이 a 값은 당연히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하니까 a는 당연히 양수인 걸로 하겠죠. 안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0이다.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어떻게 돼요? 0 이상의 확률은 1이겠죠. 그냥 구할 필요도 없죠.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은. 심지어 포인트 매스가 오리진에 있다 하더라도 0 이상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a가 0 초과인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얘기해요.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 x가 0을 초과하는 어떤 a 기준으로 테일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바운딩할 수 있느냐.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놀랍게도 그 어퍼 바운드가 뭐예요? 어퍼 바운드가 요 익스펙테이션을 지금 우리 a 값 있잖아요. 이걸로 나눈 것으로 어퍼 바운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어퍼 바운드는 어떤 때는 1보다 커서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어떤 때는 1보다 커서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동일한 어퍼 바운드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는 녀석에 대해서 어떤 a보다 클 확률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 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게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덴서티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멘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퍼스트 오더 넌 센트럴 모멘트 하나만 가지고도 어퍼 바운드를, 물론 이것이 얼마나 타이트하냐, 그러니까 정말 저 확률 값에 얼마나 가까우냐, 이걸 타이트하다고 해요. 얼마나 타이트하냐에 대해서는 개런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퍼 바운드를 주고, 저도 박사과정 때 논문 쓸 때 마코프 이니퀄리티를 어퍼 바운딩해서 증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너무 트리비얼해서 보고 나면 허탈한데 그래도 내가 반드시 이건 증명하고 말겠어 하는 학생은 지금 학번 이름 쓰고 퇴실해도 돼요. 알겠어요? 제가 말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 증명을 말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평생 한번 증명할 거를 제가 기회를 뺏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거의 다 됐으니까 퇴실해도 돼요. 지금 학번 이름 쓰고. 자, 그러면 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 a분의 x라는 직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요 a분의 a 갈 때 1 갈 거 아니에요?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right continuous 유닛 스텝 펑션 u of x를 a만큼 쉬프트한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죠? x가 0 이상인 범위 내에서는 어디서 만나요? 원점에서 만나고, 맞아요? 그 다음에 a에서만 만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두 점을 제외하고는 요 x 나누기 a가 이 유닛 스텝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u of x-a라는 랜덤 베리어블과 a분의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한 다음에 여기다 expectation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왜 되는지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density 곱하는 걸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죠? 끝. 너무 허탈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부등호가 나오면 언제 if and only if로 이퀄리티가 성립하느냐를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겠어요? 당연히 여기 만나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뭐냐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요. 등호는 x가 0일 확률과 x가 1일 확률을 더해서 x가 0일 확률과 x가 1일 확률을 죄송합니다. a1 확률 마음이 급해서 a1 확률을 더해서 1이 될 때는 저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책들은 저걸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여기가 등호가 빠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조금씩 다르게 해놨어요. 아니면 여기 등호를 뺐거나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제가 해놓은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보이고 싶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디비에이트 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정말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 이벤트를 보세요. 요 probability니까 이게 이벤트잖아요. 이 이벤트와 같죠. 엡실론이 양수예요. 넌 네거티브예요. 두 이벤트는 같죠. 맞아요? A가 B 이상이다고 했을 때 A, B가 둘 다 양수면 그걸 제곱한 것과 똑같잖아요. 맞아요? 양수라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을 Y로 치환하면 얘는 이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코프 이니퀄리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Y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어때요? tail and probability인데 right tail처럼 되고 less than or equal to epsilon square 한 다음에 자 얘의 기대값인데 expectation of y는 뭐예요? 이게 variance of x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갔어요? 예, 여기 표시해 놓은 대로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물론 민이 존재해야죠. 코시 랜덤 베리어블은 마코프 체비체프 이니퀄리티 적용할 수 없죠. 맞아요? 예. 민과 그 다음에 베리언스. 그러니까 모멘트 두 개를 가지고는 평균으로부터 엡실론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밖으로 디비에이트 할 확률의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알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유용해서 굉장히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요? 다시 테일 프로바빌리티를 어퍼 바운딩 하는 게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랑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다. 그리고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를 증명한 다음에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는 치환해서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간혹 가다가 그냥 헷갈리라고 그림을 그린다면 테일 프로바빌리티로 하지 않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그러니까 평균 더하기 엡실론 평균 빼기 엡실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얘를 이렇게 바꿔요. x 마이너스 뮤라고 하고 뮤를 민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n 시그마 이렇게 해서 시그마의 어떤 몇 배 이렇게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여기는 n 제곱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우시안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원 시그마 바깥에 있을 확률을 어퍼 바운드 할 수 있고 또 안에 있을 확률을 어퍼 바운드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해서 제가 여기다가 x가 스탠다드 노말일 때 또는 x가 민이 뮤고 스탠다드는 아니네요. 베리언스가 시그마 x 스퀘어일 때 이쪽은 체비체프 이니퀄리티 이쪽은 실제 아까 그 테이블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제가 하다 말았어요. 네, 이거는 마코프 이니퀄리티고 이건 체비체프 이니퀄리티처럼 해서 아니에요. 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를 구해놓은 게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루스해요. 가우시안 입장에서는. 알겠어요? 그런데도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오피스 아워 시간에 여러분 그 퀴즈에 대해서 질문할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학번 이름 쓰시고 대실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어요.